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 아침 8시 5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탄력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가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의 금리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이 좀 예상보다 높아서 어떤 긴축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는데 그런 우려를 싹 씻어준 거죠. 그래서 환호를 했습니다. 유럽은 FOMC 전에 마감을 유럽은 FOMC 직전에 마감을 해서 특별한 반응은 없긴 했는데 아마 상승 출발하겠죠. 오늘 밤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 건데 시간 외에서 15% 상승 중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더욱더 좋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갭상승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FOMC도 좋은 내용, 마이크론 실적도 좋은 내용. 오늘 축제겠죠. 오늘 축제. 오늘 아시아 증시 굉장히 일단 분위기는 좋긴 좋을 겁니다. 오늘의 관건은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시작부터 강하게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해서 장중에 폭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장중에 그러니까 슈팅성 랠리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슈팅성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상승폭을 되돌리거나 그러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 같이 금융시장이 겹 호재를 겪으면서 겹 호재가 누적이 되면서 오늘은 어쨌든 막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어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서 다소 잠잠해졌던 어떤 위험선호, 낙관적인 분위기가 다시 또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FOMC 회의 내용 조금만 좀 볼게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 유지, 내년은 3번 인하로 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 요게 일단 중요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6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막 60, 70%까지 이 FOMC 전에 50%였는데 막 60%, 70%까지 이렇게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본 거죠. FOMC에서 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한 가지 더 좀 더 짚어봐야 될 점은 이런 겁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불스팁을 원하는 연준이라고 되어 있죠. 불스팁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스팁이 뭐냐면은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는 걸 불스팁이라고 그럽니다. 베어스팁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걸 베어스팁이라고 그러죠. 베어스팁은 주식시장에 일반적으로 좀 악영향, 그리고 불스팁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이름이 불스팁인 거겠죠. 황소다. 황소라는 겁니다. 불스팁.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를 노리는 게 연준의 생각이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어쩜 한 달쯤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준 원로의사가 나와서 불스팁 연준 대차대조표에서 단기 채권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불스팁을 살짝 내비쳤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어떤 점도표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불스팁을 원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반응을 했냐? 2년물 단기 금리가 어떤 금리나 기대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단기물 금리, 대표적으로 2년물 금리가 있는데 2년물 금리가 크게 급락을 하고 10년물 금리는 하락했지만 거의 제자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가 크게 하락하니까 장단기 금리 차는 크게 정상화, 불스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좀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너무 오랫동안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좀 해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돼 있는 거는 지금 통화 정책이, 지금 금리 정책이 좀 지금 미국 경제에 혹은 시장에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심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은 지금 금리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높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계속해서 시장은 그런 점들을 연준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눈치를 계속해서 살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10년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좀 적게 내린 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잘 안 잡히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간 우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으니까 10년물 금리는 그대로
조금 떨어지는 정도, 2년물 금리는 크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어젯밤 있었던 다른 일들도 조금만 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물가지표가 발표됐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하기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영국 그 BOE에서도 6월달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ECB도 6월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 6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겁니다. 다 지금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그렇게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영국도, 미국도, ECB도 다 6월 금리 인하를 한대요. 물론 이제 일본은 예외. 일본은 이제서야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6월달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6월 금리 인하니까 야 이제 다시 금리가 0까지 내려갈 거야.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다시 금리가 0까지 막 떨어졌던 거는 어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양책의 측면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0까지 떨어졌던 건데, 지금은 미국 경제 좋다며요. 그죠? 그리고 어떤 위기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불안한 신호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장 뭐 미국 경제가 축 처진다는 뭐 당장 위기가 온다는 그런 신호는 없어요.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어떤 이런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심하게 역전이 돼 있다라든지 좀 지나치게 좀 긴축이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해소해서 오히려 경제나 시장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약간 예방적인 측면의 금리 인하가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금리 인하했다면 금리가 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천천히 매우 느리게 떨어지고, 또 그리고 뭐 적당한 선까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어쨌든 계속해서 고금리 하이어한 상태는 하이어 폴 롱거라고 정책을 표현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기조는 계속해서 가긴 갈 겁니다. 대신에 금리 인하하니까 조금 덜 하이하게 되겠죠. 조금 덜 하이하게. 지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걸 조금 내리는 게 지금 금리 인하 정책의 어떤 의도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는 좋아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까지 급등하면서 매우 지금 분위기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뭐 내용 좀 살펴보자면은 이 FOMC 조용하던 시장의 FOMC 회의 내용으로부터 딱 FOMC 회의 내용 발표되니까 급등을 해서 급등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당연히 시장 전체가 다 들썩이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둥구스름한 나스닥이 둥구스름한 천장형으로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불식됐죠. 거의 없어졌죠. 신나게 올라가면서 또 그리고 어떤 호재가 등장한 거니까. 지난번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나오게 된 게 자꾸 물가지표가 높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에 대한 부담으로 얘가 상승 탄력을 잃고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 근데 얘가 여기서 어젯밤에 FOMC 회의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니까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아니고 야 이제는 급등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어젯밤이었습니다. 모두가 뭐 거의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지수가 다 1%대 막 신고가를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야 이제 조용한 건 끝났나 보다, 이제 탄력적인 랠리가 시작되나 보다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검증은 필요합니다. 약간의 검증은요,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 급등이 이번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BOJ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검증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검증, FOMC 회의에 대한 진짜 반응이 이게 맞는지 하루 이틀 정도 검증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일 것 같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급등 랠리를 계속해서 탄력적인 랠리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10월 달부터 해갖고 10월 달 어느 시점부터 해서 작년 10월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간다. 지금도 사실 상승의 기울기가 좀 제법 가팔랐는데 여기서 한번 탁 꺾으면서 상승의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 탄력적인 랠리를 더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 랠리 이후에는 이제 이거 랠리 이후에는 좀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상승의 기울기를 한 번 더 꺾어서 더 급하게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보인 거거든요. 이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 큰 틀에 생각해 보면 그렇다. 10월 달부터 이미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기울기 한 번 더 꺾어서 올라간다. 조정이 아니고 더 꺾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겪어야 되는 대가가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이 정도 생각 정도 가볍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어젯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랐고 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서운했지만 어쨌든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이 또 다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어쨌든 어젯밤에도 어떤 그 순환매의 그런 측면들이 좀 눈에 띄긴 했습니다. 순환매. 한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친구는 조금 서운하고 한동안 좀 많이 소외됐던 친구들은 좀 초록불이 진하죠. 좀 많이 오르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뭐 애플 같은 거 평상시에 좀 서운하던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거고요. 엔비디아 같이 조금 좀 평상시 잘 달리던 친구들은 조금 서운했다. 뭐 이 정도 모습입니다. 하여튼 근데 공통적으로 다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현물지수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아직 뭐 어떤 저항을 뭐 넘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불안한 영역에 있긴 있는데요. 근데 뭐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눈에 띄는 그런 위기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마이크론이 15% 급등하면서 아마 상승 출발할 텐데 분명히 오늘 밤에 일단 이거를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를 여기 있는 이 단기 쌍고점 만들었던 자리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오늘 밤 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현물지수로 보나 선물지수로 보나 모양은 좀 다른데 만기가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선물지수나 현물지수나 디테일한 모양은 다른데 분명히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죠? 나스닥 100 현물지수 지금 보신 거예요.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근데 어떻죠? 만기가 끝나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좀 선물 가격이 좀 높게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차트상으로 보면 얘는 신고가 랠리, 나스닥 100은 신고가 랠리,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딱히 기술적으로 뭐 분석할 거 없죠. 전고점 돌파 한착해서 강한 매수세, 이쪽에 위에 저항이 없으니까 강한 매수세 나온 거고 잘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죠. 지난 몇 주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여기서 놀았고요.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위쪽으로 발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탄력적인 랠리,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어떤 뭐 그런 뭐 이런저런 좋은 재료가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나게 올라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S&P도 그래요. S&P도 상승의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죠. S&P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승 채널형, 이런 식으로 좁은 채널형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승 채널력을 극복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살펴볼게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생각보다 좀 덜 떨어졌습니다. 물론 완화적인 이야기였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좀 덜 떨어졌어요. 예상보다는. 네. 그래서 일단 4.3자리가 역시 저항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은 일단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일단 더 이상 올라가려는 생각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려는 생각은 약해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말씀드렸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찐득찐득하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긴 한데 하락하는 과정이 좀 범피할 것이다. 조금 좀 들쭉날쭉할 것이다 라고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게 어디에 써 있더라? 인플레이션이 범피할 거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더라?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기자회견,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반적인 스토리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내려오나 그 길은 범피할 것을 의미하고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써있죠.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라고 써있죠. 인플레이션이 순탄하게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건 4.3 부근에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 금리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파월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게 지금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더 이상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물 금리와 장기물 금리는 어쨌든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물 금리는 언제든지 무슨 이슈가 있으면 톡 튀어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단기물 금리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 있으나 하여튼 장기물 금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경계는 계속해서 하긴 할 건데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요. 그래서 금리 모양 살펴봤고요. 2년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왜냐하면 금리나 기대감이 크게 또 살아났기 때문에 이 6월 금리나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년물 금리 크게 떨어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정상화됐다 이거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뭐 그런 거니까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크게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크게 내려왔다는 점은 뭐 금이 크게 올랐다, 혹은 뭐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가 크게 오른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별일 없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스 지수는 크게 내려왔습니다. 빅스가 근데 크게 내려왔다는 게 이게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 거하고 시장의 실질적인 변동성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 근데 이제 S&P 지수나 이런 거, S&P나 나스닥이나 본 지수들을 보면 분명히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진 거고, 이거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풋옵션들이 확 죽으면서 뭐 변동성 지수 자체는 저렇게 하락 마감했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이제 조금 커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여기 어딘가에서 하방 정직성을 만들고 있는 이 빅스, 여기 있는 이 빅스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죽기는 좀 일단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분명히 하방 정직성, 근데 이 아래쪽에 어떤 이런 지지선들, 이런 자리들 깨고 있고 더 내려오긴 할 건데, 아래쪽의 하락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지력들이 워낙 많은 자리라서 일단 빅스의 하락은 좀 제한되긴 할 건데, 분명히 근데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안정적인 이런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빅스가 세차게 죽을 때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죠. 당분간은 또 뭐 특별한 문제 없는 걸로, 어느 정도 좀 위기를 잠깐은 극복한 걸로. 결론적으로 근데 이 아래쪽에 지지력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시장은 폭탄을 안고 가는 거긴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 뭐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어떤 금값 이런 게 좀 많이 오르는 게 있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하여튼 근데 국제유가 좀 떨어졌더라도 눌림시 매수죠.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가고 있고, 지난번에 여기가 한번 위기였는데 이거 위기 잘 극복하고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형, 답답하지만 분명한 방향성 보여주고 있어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지금 여기가 딱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82점 몇 달러, 83달러 부근이 어떤 저항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조금 죽었지만은, 이 저항을 맞아 상승 탄력이 죽었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보여주고 있다 이거고요. 뭐 구리 이런 것도 뭐 잘 올라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살펴볼 건 없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어제의 급등의 영향,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의 영향으로 해서 오늘도 갭상승 출발해서 선물 시장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큰 갭상승, 3%, 삼성전자 3% 갭상승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이때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긴 드네요. 요때 우리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삼성전자가 9월 1일 날 대량의 거래와 함께 폭등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4일까지 이 어떤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뒤로 그런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좀 좋지는 못하긴 했죠. 약간 이때와 비슷한 그림을 좀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호재를 다 땡겨 쓰는 바람에 일단은 뭐 정고점을 넘어가야 이게 상승 추세로 가긴 가는 건데, 삼성전자는 일단 기존 주식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쪽 부근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꾸 잘못 눌러지네요. 이쪽 부분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 생각엔 약간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물론 계속 들고 가는 거 맞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비중 관리를 하는 게, 현금을 조금씩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죠. 약간 지금 작은 박수 정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수 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니 조금씩 현금 비중은 늘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와 뭐 이런저런 영향으로 폭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확실히 이제 그만해야겠다. 장기적인 코스피 하방 어떤 그런 포지션은 일단은 청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단 마음은 굳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하방 청산을 하긴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기존 포지션 보유자니까 일단 지금 청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제 생각엔 그래요.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이래저래 관망 계속 하시면서 어쨌든 또 다시 어떤 뭐 하방 진입의 기회 이런 걸 노려보는 게 또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지금 엄청난 상승 추세고 그렇긴 한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의 평화와 또 빅스 지수 이런 꼬라지들 보면은 또 제 생각에 또 하방으로 또 기회를 줄 기회가 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포지션 들고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존 포지션 보유자들은 일단 저는 일단은 청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청산을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조금 좀 상황 봐가면서,
하여튼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초 정도 요렇게 일단 청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일단 레벨업이 됐고 여기서 오버슈팅 랠리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청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고 좀 자세히 좀 지켜볼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현금 들고 지금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이런 때 좀 역발상을 하는 게 좀 맞긴 맞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기존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청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확인할 거 다 확인했으니 이제 아쉬운 거 없고 청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서 하여튼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거고 코스닥은 뭐 오늘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단기 과열 뭐 그런 삘이 있으니까 약간 단기 과열의 느낌이 있으니까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덜 가고 코스피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코스닥으로 좀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이거 특별한 문제 있는 거 없죠. 코스닥 상승 목표치 많이 열렸습니다. 저 위에까지 열렸어요. 뭐 거의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금 뭐 1500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여기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제 목표치는 여기 이 정도까지 열린 거예요. 1580 막 1600대까지 열린 겁니다. 지금 1515예요. 많이 목표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하여튼 지금 음봉 달고 이렇게 뭐 그 찔끔찔끔 내려놓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조금씩 봐가면서 뭐 좋은 가격에 저는 청산하는 그런 기회를 좀 노려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그죠? 계속해서 박스권이니까 일단 계속해서 달러는 들고 가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